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려나 봐요. 요즘 많이 더워졌죠? 너무 더운 날에 헥헥거리고 있다가 몸과 마음을 좀 더 시원하고 상쾌하게 해줄 여행 에세이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맹진아 작가님의 에세이집 알프스 행복해지기 위해 라는 책이에요. 맹진아 작가님은 여행 작가이시면서 작사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마 여행 작가를 안 하셨더라면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맹진아 작가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커버곡을 몇 곡 올려둔 걸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팬심으로 고백을 하자면 하바나 녹음하신 거랑 On My Own 하고 Let It Go 좋아합니다. 맹진아 작가님이 고음이 굉장히 맑고 곱게 이렇게 나는 보컬이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맹진아 작가님은 여름을 좋아하셔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서머걸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데요. 책을 보면 겨울에 여행을 다녀온 에세이를 많이 쓰셨어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겨울의 유럽이라던가 흰 눈으로 뒤덮인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알프스라고 하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떠오르기도 하지만요. 그 배경이었던 그냥 흰 눈이 덮인 저 먼 산봉우리, 이런 풍경이 떠올라요. 근데 맹진아 작가님이 책 앞덜머리에 설명하셨듯이 알프스 산맥의 길이는 약 1200m 정도로 유럽의 가장 높고 긴 산맥인 거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슬로베니아까지 걸쳐 있어요. 맹진아 작가님은 이 산맥을 따라 여행하면서 다녔던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율리안 알프스, 중동부 알프스, 바바리안 알프스, 페나인 알프스, 프렌치 프레 알프스, 이탈리안 알프스, 이렇게 목차를 잡아두셨어요. 매 페이지의 글들이 아주 짧게 읽기 쉽게 정말 일기장에 몇 줄 써놓은 글을 들여다보듯이 적혀 있고요. 뒷부분에는 부록이 실려 있어요. 알프스 여행에 대한 팁이 들어있는데, 알프스의 대표 명소 베스트 5, 또 꼭 해봐야 할 것 베스트 5, 먹어볼 것 베스트 5, 또 추천 여행 루트까지 소개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맹진아 작가님의 여행법이랄까요? 맹진아 작가님이 쓰신 다른 가이드북이나 다른 에세이를 읽으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작가님만의 여행법이요. 이동할 때 꼭 mp3를 챙기시는구나. 남들이 다 맛없다고 하는 기내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구나. 또 일기를 쓰실 때 하루를 마친 그날 저녁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곱게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앉아서 전날의 일기를 쓰신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소소하게 담겨 있어서 슬며시 웃음을 지으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알프스로 한번 떠나볼까요? 몇 꼭지, 제가 좋았던 꼭지들을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프롤로그. 한 달 남짓 떠난 알프스 여행은 이름난 산맥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객적은 정복욕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고, 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 지쳐서 떠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알프스에 가고 싶어서, 겨울의 알프스가 무척 보고 싶어서 철저히 준비해 떠나는 전의 여행들과 다르게 별 생각 없이 짐을 꾸려 떠났다. 덤벙대던 20살에 떠나온 여행 중 이름도 모른 채 넘고 또 넘던 이 산맥은 마침내 나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주었다. 사유의 깊이가 더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맑아지고 시간이 지나야 거치는 멋모름과 철없음이 희미해질 때까지 알프스는 여러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며 나를 기다려주었다. 여행하다 라는 동사의 정의. 그동안 알프스는 여러 번 기차를 타고 넘나들었지만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는 곳이었다. 머물렀다, 여름을 보냈다, 일주일 동안 쉬다 왔다, 한 달간 지내다 왔다. 이렇게 낯선 곳에서 소비한 시간을 이르는 표현은 적지 않다.
여행했다고 말하려면 모험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곳을 탐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그저 머물기만 하는 일로는 충분치 않다. 가득 담아간 기대감을 선물 꾸러미처럼 풀어놓고 애정어린 눈으로 여행지를 어루만지고 그날 그 시간 그곳의 기억이 오래 남도록 마음으로 꼭 안는 것을 반복해야 이곳을 여행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몇 년 전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으로 바쁘게 이 도시 저 도시로 징검다리 건너듯 뛰어다녔다. 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 마냥 피곤한 몸을 기차에 겨우 싣고 기절하여 넘고 돌아가던 그 알프스 산맥을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 여행하러 간다. 나는 너를 드디어 여행한다. 1유로는 2,000원. 한국에서는 잔돈 몇백 원도 꼭 챙기면서 왜 여행만 나가면 1유로가 1,000원인 줄 착각하고 흥청망청하는지 모르겠다. 여행 중에도 거듭 예산 관리를 한답시고 깨알 같은 글씨로 노트에 지출을 기록하지만 일정의 끝 무렵에 다다라서 손가락만 빨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1,000원과 2,000원 사이에서 격하게 요동치는 환율을 빠르게 암산하는 건 너무 어렵다. 유로가 아니라 영국 파운드가 되면 차라리 낫다. 런던의 믿을 수 없는 높은 물가는 1파운드가 얼마든 무엇을 사든 항상 비싸니까. 가장 낯선 스위스 프랑이나 체코 코로나가 화폐 단위가 되면 계산은 완전히 미궁 속에 빠진다. 차라리 모든 동전 하나는 2,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소비 욕구가 한풀 꺾이게 될 것이니 비행기에서 다짐 또 다짐한다. 1유로는 2,000원이야. 2,000원이라고. 사랑을 담뿍 받고 있는 작은 동유럽 도시 류블라나에서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진 도시로의 여행은 기대가 되기 마련이다. 류블라나라는 도시명은 슬로베니아어로 사랑스러워라는 뜻이란다. 여행자들이 듣기에는 그리 어색하지 않지만 류블라나 사람들은 어디 사냐는 질문이 매번 얼마나 낯간지러울까? 사랑스러워라고 답해야 할 텐데 말이다. 또 모르지 어여쁜 고향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지도. 류블라나의 거리를 걸으며 스치는 얼굴들과 연이어 눈인사를 나누고 미소를 주고 또 받으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도 주문처럼 되뇌어 본다. 류블라나, 류블라나. 이름은 없지만 분명 이곳에도 존재하는 정. 할슈타트에서 횃불을 들고 마을을 돌아보는 밤시간 투어가 있다고 들었다. 만남의 장소 앞에서 오들오들 떨며 기다렸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목을 길게 빼고 창문 밖을 살피니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묻는다. 그냥 별일 아니라고 할 걸 혹시 밤 투어가 취소된 건 아니냐고 묻고 말았다. 봄물 쏟아지듯 그게 무슨 투어인지, 투어라는 것이 원래 있었는지, 투어 시간이 지금이 맞는지에 대한 목소리들이 순식간에 온 공간을 채우고 이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사실 꼭 해보고 싶던 투어도 아니었기에 허탕을 치더라도 상관은 없었는데 일이 커지는 것 같아 갑자기 자리가 불편하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나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유난스런 동네 사람들을 구경하는 입장이 되었다. 투어보다 이 편이 훨씬 더 재미있어 이제 투어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사라졌다. 결국 카페 주인이 나가 관광청 직원의 집을 찾아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았다. 시간도 늦었고 또 횃불이 준비가 안 되어 손전등을 들고 돌아다녀야 할 것 같지만 원하면 진행할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 대체 얼마나 재미있기에 내가 꽁꽁 얼며 바깥에서 계속 기다렸는지 우리도 한번 가보자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꼭 가야만 하는 상당한 규모가 있는 투어가 되어버렸다. 마음의 반은 그냥 숙소로 돌아가 쉬고 싶었지만 이제와 도저히 그냥 가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따라 나섰다. 그렇게 전기가 미치지 않는 어두운 골목과 계단, 건물을 조용한 발걸음으로 살폈다. 정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고유한 말이라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한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그네들의 언어로는 표현하기에 이렇다 할 단어가 없는 마음, 진심,
씩 지어 보이는 웃음, 그 모든 것이 정과 같다. 알프스의 작은 호밥 마을 할슈타트에도 있었다. 마다하고 싶지 않은 감사한 오지랖과 정의. 새벽 4시, 할슈타트에서.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을 청한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4시는 모호하다. 이 시간에 잠이 깨면 정신이 금세 또렷해져서 다시 눕기는 글렀다 싶다. 그리고 바로 이때 가장 영양가 없는 생각들이 마구 솟아난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한다. 이때의 정막을 좋아하는 소녀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새벽 4시를 보여주기 위해 파자마 파티를 하는 프랑스 영화도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 영화 속 두 소녀는 깔깔대고 떠들다 잠이 푹 들어서 첫날 밤은 새벽 4시를 함께 보지 못한다. 작정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시행착오를 2번 더 겪고는 마침내 성공하는데 소녀들은 거봐 정말 조용하지? 라는 식의 감상은 한마디도 않은 채 침묵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칠흑 같은 시간과 공간을 대한다. 아침 이슬들이 잎사귀에 맺혔다가 또르르 떨어지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혹시 내가 다시 잠든 것은 아닌지 확인차 깨우는 소리다. 나의 타고난 기질 중 하나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밤을 새면 3일은 정신을 못 차리지만 아침잠은 없다. 잠이 깼다고 말해야 할지 일어났다고 말해야 할지 모를 시간에 소녀들이 말없이 느끼는 저교한 시간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맥주를 마시며 1. 린다우에서. 독일이 잘하는 것 3가지를 꼽으라면 소시지, 맥주, 크리스마스 마켓이 되겠다. 고로 독일에서 해볼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소시지와 맥주를 먹는 것이다. 한 옥타브는 더 높은 음색으로 우리 정오부터 맥주 할까? 외쳤다. 평생 누군가에게 들려준 내 목소리 중 가장 달뜬 색을 띄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만 알던 맛있는 곳을 소개하는 것은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를 먹이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네가 캬 진짜 맛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는 참으로 청량했다. 눈을 질끈 감게 하는 레몬의 신맛과 어우러지는 쌉싸래한 라들러는 순풍이 부는 여름날의 파도처럼 목넘김이 거침없고 반드러웠다. 겨울 코트를 단단히 입은 우리는 여름 바캉스족들처럼 맥주병 속 넘실대는 물살에 온몸을 던졌다. 오늘은 빨래 널기 좋은 날씨. 루가노에서. 나에게는 평생 기억될 매우 특별한 여행 중 하루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여느 날이라는 것이 가끔 부러우면서 신기하다. 뽀송하게 잘 마르고 있는 겨울에 덮기 딱 좋은 도톰한 이불에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것만 같다. 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오늘이 3층 4번째 집 사람에게는 그저 볕이 좋아 빨래를 널었던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일상적인 날이다. 이곳이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저 이불이 내 빨래가 아니어서 아쉽다. 그럼에도 나는 오늘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사람이라서 내일도 잊지 못할 날일 것을 알고 있어서 행복하다. 작은 것에 모든 것을 걸다. 리옹에서. 첫 장면이 마음에 들어 여러 번 보는 영화가 있다. 남자 주인공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자 주인공에게 첫눈에 반한다. 다가가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녀가 살구 주스를 주문하면 말을 걸어야지 하고 생각한다. 커피나 차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주스 중에서도 조금은 독특한 선택을 조건으로 걸고 초조하게 그녀의 주문을 기다린다. 몇 분 뒤 오렌지 주스를 시킬까 하던 여자는 주문을 바꾸어 살구 주스를 시키고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러나 이 상황이 정말 기쁘다는 듯이 환하게 웃는다.
큰 결정들을 내리는 순간들은 의외로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생각 없이 지구본을 돌리다가 오래 떠날 여행을 결심하고 먼지처럼 쌓이는 불행이 일생일대의 이별을 만들고 어쩌다 놓친 비행기로 남은 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대단한 추억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도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 대범하게 살라 하지만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 특히 여행 중에는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길에 아무렇게나 놓인 작은 사건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 그래서 아무리 갈 곳이 많아도 천천히 걸어봐야 한다. 그 작은 것들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릴 기회를 줘야 하니까. 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사실 우리가 항상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만년설의 50가지 그림자, 샤모니에서. 언젠가 심심풀이로 인터넷에서 생맹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다. 점점 더 채도의 차이를 좁혀 나머지 것과 다른 색 하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얼마나 색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시험이었는데 생각보다 색에 무척 민감하다는 걸 알고 내심 좋았다. 그러나 실제로 내 시야에 입장하는 수백 가지 색깔을 구분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다. 음악을 듣고 여러 악기를 동시에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곡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화음과 장단조와 엇박자와 꾸미음이 동시에 감지가 되는 것처럼 모양과 질감과 채도와 명도 또한 노력하고 공부하며 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는 거겠지. 샤모니 시내와 조금 떨어진 샬레를 나와 천천히 걷다가 산을 보고 하얗다고 좋아하면서 걸음을 멈췄다. 눈앞 알프스는 녹색 산 위의 흰 눈이지만 수많은 대가들의 명작들을 수없이 본 누군가의 눈에는 훨씬 더 오묘한 색들의 조합일 것이다. 다음에 쓸 물감처럼 아무렇게나 한 켠에 쓱 덜어둔 크롬 화이트, 금속 느낌이 날 정도로 시린 흰색이 산 정상에 얹혀 있다. 은색과 회색과 먼지 묻은 흰색과 거뭇한 그림자도 차례로 확인했다. 한참 더 서 있으면 더 많은 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아침에는 테라스 통유리를 활짝 열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다 마실 때까지 몽블랑의 만년설만 올려다 봐야겠다. 에필로그. 수면 아래서 폭발한 해저 화산을 품에 안고 떠난 여행 같았다. 파도가 너무 심하게 일지 않도록 때때로 두 손으로 가슴을 꾹 눌러가며 돌길을 걷고 눈밭을 구르고 높은 고도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꽤 길었던 연애를 마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괜찮냐고 묻는 그런 연애를 마치고 떠난 여행이라 사실 여행지가 어디든 상관은 없었다. 떠나고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기억과 추억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이면 어디든 괜찮았다. 하지만 알프스여서 다행이었다. 모든 것을 기대고 털어놓을 수 있는 길고 긴 산맥이 여행 내내 곁을 지켜주어 오랜만에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까지 낯설고 무섭지는 않았다. 산맥을 뛰놀며 음미하던 진한 스위스 치즈에 대한 감상으로만 가득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누구든 언제든 달려가 기대어도 좋은 곳임을, 알프스 어디든 찾아가도 정붙일 매력적인 구석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맹진아 작가님의 알프스 행복해지기 위해 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아직 초복이 되려면 좀 남았는데 그래도 참 덥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듯해요. 오늘 알프스에 대한 글 읽으면서 조금 더 시원해지셨길 바래요.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여행 에세이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도 행복하게
시원하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